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방 월급보다 나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참 어떻게 공부방을 운영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참 난감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사서 봤던 책입니다. 자, 이 책 제목이 공부방 월급보다 나은 창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 책을 사서 봤을 땐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 책이구나. 이 책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정말 깨달음을 주고 하나의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책이구나 라고 깨닫고 읽은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16년을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해보고 요즘에 제가 제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연히 제가 이 책에 꺼내서 보고 그때 내가 이런 책도 읽었었구나. 나에게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다시 꺼내서 보았을 때 공부방을 16년 운영을 하고 다시 꺼내본 이 책을 보니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은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 나도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그때 책 읽었을 때 느낌이랑 지금 16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읽어본 이 책의 느낌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자,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내가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아 보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실천해 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정말 이건 답이야 라는 걸 요즘에 새삼스럽게 옛날에 읽었던 책을 되돌아서 읽어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럼 그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거를 왜 지금에 와서 이 책을 다시 보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제 와서 나한테 깨달음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읽음으로써 들음으로써 이 모든 지식들이 내 마음속 깊숙이 있었다가 어느 날 또 나한테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하나의 곡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하시고 궁금하시고 그리고 어떤 답을 얻고자 하실 때는 책을 꼭 보세요. 정해진 책은 아니지만 이 책, 저 책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책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 곡간에 갇혀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궁핍할 때 그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유익한 곡간의 곡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저의 마음속, 그리고 저의 지식 속에 있었던 곡간의 지식을 하나 꺼내서 여러분한테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책을 사서 보지 않으니까 이 책 속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그래도 마음이 있는 책을 먼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 했잖아요. 노트 정리. 그래서 노트 정리를 다시 하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을 한번 되짚어 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랬었지 그래 이렇게 했었구나 그래 이 방법이 맞았네 나는 계속 이렇게 해오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다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옛날에 봤던 책을 꺼내면서 노트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이 책 속에서 있던 책 내용 중에 챕터 뭐냐면 오랫동안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방 운영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조건은 모두 5가지를 제시했네요. 자, 첫 번째 뭐였냐면 오랫동안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정해진 시간에만 수업해라 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해진 내가 아이한테 어느 시간을 이 시간을 수업을 하겠다.
내가 학부형님한테 내가 몇 시에 무슨 요일 몇 시에서 몇 시에서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수업을 정해진 그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정해진 시간에만 수업을 하라 합니다. 내가 아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이를 내가 더 많이 부르고 더 남겨서 더 많이 공부를 시킨다 한들 아이는 그렇게 그 많은 시간 한꺼번에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많이 넣어준들 아이가 깨닫지 않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정해진 시간 외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해준 것만큼 그것에 부응하지 않으면 참 실망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해진 그 시간에만 딱 맞춰서 수업을 해준다면 그닥 그거에 대해서 미련은 없더라고요. 아이가 못하면 그래 조금 다음에 더 와서 하지 뭐 이렇게 조금 너그러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서운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수업해라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이 뭐였냐면 일하는 날, 쉬는 날을 반드시 구별해라 입니다. 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수업하지 않고 반드시 쉬라 합니다. 자, 적어도 최소 하루는 쉬어야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또 충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중학생들 시험 기간이어서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날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아이들을 불러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도 물론 싫겠죠. 아이들도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수업하는 선생님도 많이 힘들고 별로 그닥 주말에 일하는 거 원치 않지만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요일날 불러서 보강하는데 그 마음도 참 쉽지는 않고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생각하게 되고 쉬고 싶고 꾀를 파고 싶죠. 왜? 선생님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일요일날 좀 쉬면 참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 기간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주중에 빠진 걸 보강을 한다고 일요일날 수업을 해버리면 참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이 무지 길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재충전을 위해서 꼭 쉬는 날 하루는 쉬랍니다. 일하는 날, 쉬는 날을 반드시 정해서 그거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자, 오랫동안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뭐였을까요? 공부방 관리라고 합니다. 자, 공부방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걸 최대한으로 시스템화하고 그리고 체계화해서 아이들을 시스템화 운영하라 합니다. 자, 공부방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체계화, 시스템화, 프로그램화 많이 강조합니다.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겠죠.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공부방 운영할 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요즘에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네 번째 오랫동안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방 운영하기 위한 조건 네 번째로는 자기관리,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마라입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한 곳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도 여유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러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일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곳에만 한 일에만 집중을 하고 한 장소에만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썩습니다. 물도 모아놓은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공부방 운영하시는 것도 계속 그 공부방에만 계시고 어디 정보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만 안주를 하신다면
그 공부방도 역시 저는 썩는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부지런히 정보를 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도 보셔야 하고요. 흐름을 흘러갈 수 있는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서 거기서 듣고 깨달아 오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동네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한다 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런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것에 게을리하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저도 정말 느낍니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그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늘 한결같이 공부하고 항상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항상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슬럼프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설사 오더라도 다른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느라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셔가지고 학원을 열심히 부지런히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합니다. 자, 오랫동안 편하고 행복하게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 마지막 5번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항상 당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당당하게 행동해라 했는데 그냥 내가 뭣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당당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고 아이 성향 모두 파악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 아이한테는 맞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의 공부, 아이들이 만나는 학습법을 늘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당당하려면 나도 공부해야 되고 나에게 공부하러 온 아이들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이 아이한테 부족한 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지? 그럼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요즘 다른 학원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걸까? 항상 이게 뭐죠? 촉을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더를 항상 세워놓고 있다가 그 레이더에 맞춰서 제가 아이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수정해주고 레이더 촉을 항상 세우고 있다가 그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게 공부방을 운영해야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내가 떳떳하게 학부형님 앞에서도 내 의견, 내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학부형님한테 무조건 당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학생들 앞에서 내가 무조건 큰 소리만 친다 해서 당당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해지기 위해선 늘 공부하고 늘 관찰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야 당당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말하네요.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라 합니다. 맞습니다. 공부반 선생님도 공부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는 거 선생님도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도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다른 새로운 교재, 어떤 교재가 더 좋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재보다 더 아이들한테 유익한 건 뭐가 있을까? 항상 레이더를 세우고 항상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대기업에 있는 과장보다 어느 월급쟁이보다 훨씬 나은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품앗이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공부방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도 가고 아이가 중학교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쏠쏠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쏠쏠하게 많이 드니까 이분께서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 아이 공부를 가르치려면 내가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때 제가 그분한테 딱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지 마시고 공부방을 한번 차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무슨 공부방을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저랑 함께 품앗이도 하고 저랑 함께 공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방을 차려서 내 아이 대하듯이 해주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고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높으실 거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했던 걸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오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그런 기회에 공부방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영 잘 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하면서 그래 시작해야 발전할 수 있고 일단 시작하면서 수정해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저는 그분을 보면서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방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시나요? 그럼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책 보시고 부지런히 그 속에 있는 엑기스 뽑아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그리고 바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다른 행운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루를 힘차게 사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또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내일을 위해서 우리 또 오늘 열심히 달려봅시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